이번엔 국민 MC 유재석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 세로 연구소는 지난 19일 유재석의 주가 조작 의혹과 김태호 PD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한 연예인의 성추문을 폭로한 지 하루 만이다. 대중의 반응은 가세현 측이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던 때와 달리 싸늘했다. 이날 방송에서 사실관계나 증거 없이 추측만 난무했기 때문. 강 변호사가 이처럼 무리한 폭로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세현의 폭로는 2주 전 시작됐다. 지난 6일 강 변호사는 가세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강 변호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김세혜 전 MBC 기자가 출연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세현 측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김건모는 피해 여성에게로 만의 별실처럼 돼 있는 화장실 쪽으로 오라고 한 뒤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피해자가 안 하려고 하니 머리를 잡고 하게 했다. 구강성교를 한 후 김건모가 흥분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본격적인 성폭행을 했다 등의 내용이었다. 강 변호사는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욕설을 계속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일 가세현 측은 김건모에 대한 추가 폭로를 했다. 가세현 방송에 따르면 여성 B씨는 2007년 1월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중 김건모에게 주먹으로 맞아 안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가세현의 폭로는 이어졌고 그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 17일 가세현 측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건모 성폭행 및 폭행의 세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C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른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인터뷰에 나섰다는 C씨는 김건모의 신체적 특징을 설명하기도 했다. 바지를 내리지 않고 앞에 지퍼만 열었던 것 같다. 본인 것을 보여줬는데 되게 작았던 기억이 있다는 C씨의 인터뷰가 고스란히 방송에 담겼다. 선정성을 더해가던 가세현의 폭로는 그 대상을 넓히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방송에선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한 연예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 가세현이 공개한 1분가량의 녹취 파일에는 이 여성이 해당 연예인이 웨이터들에게 물수건을 달라고 한 뒤아가씨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 날인 지난 19일 무한도전과 유재석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다. 이에 가세현은 이날 오후 방송을 통해 무한도전, 성추문 연예인으로 유재석을 언급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호 PD와 유재석을 향한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현 측은 지난 7월 언급한 김태호 PD의 탈세 의혹을 다시금 꺼내며 김태호 PD가 자신에게 제기된 탈세 의혹이 부각될 것이 두려워 유산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유재석도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논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가세현 폭로 영상 평소 조회수 7개 목적은 유튜브 광고 수입. 가세현은 김건모 성폭행 의혹 폭로 이후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6일 공개한 충격 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은 조회수 138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가세현의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가 20만 회 안팎인 것과 비교해보면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19일 업로드한 충격 유재석 첫 단독 기자회견 이후 영상도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 50만 회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가세현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인 폭로를 이어가며 일시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가세현 유튜브 방송을 정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지난 20일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지속적으로 선정적인 내용을 이슈화하면서 논란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보다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 목적이라고 생각된다며 가세현 방송을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세현의 유튜브 영상들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폭로한 영상의 조회수는 같은 기간 올라온 영상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세현의 영상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광고 수익은 시청 지속 시간, 좋아요율 등을 총합해 계산되는데
평균적으로 조회수 1회당 1원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으로 조회수 138만 회를 넘은 충격담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 영상은 138만 원. 충격 유재석 첫 단독 기자회견 이후 영상은 50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수익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세연의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고 있어서다. 노란 딱지란 구글이 유튜브에 올라온 특정 콘텐츠가 광고 계좌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이다. 노란 딱지는 시청자들에게는 표시되지 않지만 노란 딱지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는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가세연 측은 지난 10월 유튜브에 글을 올려 노란 딱지가 100% 붙고 있다. 노란 딱지가 안 붙은 영상이 딱 하나 있다. 다름 아닌 25초짜리 로고송 동영상이라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노란 딱지가 붙는지 모르겠다. 황당하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강용석은 관심을 원한다. 강 변호사가 폭로를 이어가게 하는 진짜 동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관심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임영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이든 성플이든 관심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며 경제적 이유보다 심리적으로 관심 자체에 목이 말라있는 상태라 폭로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봤다. 임 교수는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관심을 더 갈망하기 마련이다. 이미 충분한 인지도를 갖고 있음에도 인지도와 관심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진다며 관심 중독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관심 중독도 내성이 생기고 한계형 체감 법칙에 따라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관심 중독인 사람들은 자신이 한동안 잊히는 것 같으면 상실감, 박탈감을 느끼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엉뚱한 행동을 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금전적 수익을 떠나 대중의 관심이 강 변호사의 앱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폭로를 거듭할수록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구독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셜미디어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가세연 구독자는 지난 6일 김건모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후 2만여 명 급증해 21일 기준 55만 명을 넘어섰다. 김건모 의혹을 폭로하기 전이었던 11월 22일에서 12월 5일 2주간 구독자가 2,000명이 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대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강용석은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활동 창구가 유튜브뿐이다. 유튜브에서 폭로를 통해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며 가세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지만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이상 폭로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심과 함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동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가려면 인지도와 신뢰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강용석이란 인물은 인지도는 높지만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신뢰도는 낮은 편이라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폭로를 통해 이 사람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문제는 자극적인 폭로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대중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얻어지는 인지도나 신뢰도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그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도맘 김민아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은 지난 2015년 불거졌다. 김 씨의 남편은 그해 1월 자신의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소송 취하를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강 변호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 취하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스캔들 이후 언론과 방송에 출연해 불륜 관계에 대해 부인해왔다. 여러 활동을 이어가며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이후 블로그에 있는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후 유튜버 활동도 이어갔다. 고무줄 줄넘기, 액체 괴물 만들기, 맷돌 콩국수 만들기,
등의 영상을 업로드했지만 2017년 이후 활동하지 않고 있다. 도도맘 전 남편을 상대로 강용석 변호사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2억 소송에서 패소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도도맘의 남편과 그의 대리인을 상대 2억을 배상 소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제기됐던 도도맘 김미나의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의 전 남편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하게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자신에 대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등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업무방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한 날짜가 출연금지 가처분 신문기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는 2016년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의 전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당시 도도맘의 전 남편은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 사실을 2013년부터 알았으나 아이들 엄마이기에 참았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의 불륜설은 함께 찍힌 홍콩 여행 사진 때문이었다. 양측은 모두 이를 부인했으나 후에 김미나는 말을 번복하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강용석 변호사가 맞으며 홍콩에서 만난 적 없다는 거짓말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자 업무상 홍콩에 다녀온 것으로 강용석 변호사와는 저녁 약속을 잡았고 예약 시간 전까지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만남을 인정하면 스캔들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다며 불륜설을 해명하였다. 도도맘 김미나는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36살이다. 수원대학교를 나왔으며 2000년 미스코리아 충남대전 출신입니다.